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1월 4주차 주식시장이 많이 암울했죠.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진정으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한 주간에 외국인이 약 6조를 매도했고요. 기관도 3.3조를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9조 5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외롭게 버텼는데요. 외국인은 4주차에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기아차, 삼성 SDI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특징이 다들 그동안 시장을 선도하던 종목들이었죠.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요. 기관도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많이 매도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유튜브 증권 방송에서 대다수 삼성전자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특히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써두시던데 제가 몇 개 들어가 보니 결국은 한쪽은 삼성전자 사는 걸 멈춰라 이고 한쪽은 지금이 기회다 더 담아라 였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측의 영역에서 매매하지 마시고 기업을 보고 매매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수 종목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이 1월 3주차와 비교했을 때 반토막 난 게 보이시죠? 그만큼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매도에 집중했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넷마블, SK텔레콤, LG생활건강 순으로는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세가 변동된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 2위 종목이 바이오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에서 다시 바이오로 시장 주도권이 넘어오는 것에 대한 신호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1, 2위 종목 이슈를 좀 볼게요. 외국인 매수 2위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한 주간에 주가가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특히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폭락장에도 견고하게 버텼다고 봅니다. 20년 추정 PER은 146.7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코스피 6위입니다. 삼성바이오 주봉 차트 보시면 최근 상승 이후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봉상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저번 주와 이번 주 5일선 탈환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죠. 그럼 21선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5일선 한 번 더 노리느냐로 전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평선의 추세는 아직 살아있으므로 5일선만 탈환된다면 차트상으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뉴스를 좀 찾아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중에서 매출 1조 미만인 곳이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놀라운 점은 15년도에 매출이 발생해서 매년 평균 66%씩 상승하며 5년 만에 매출이 1조가 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9%나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출은 전년보다 24.5%, 순이익은 73%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 매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매출이 20%가 늘어나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 2, 3공장이 건설되어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공장 건설 중에 있고요. 올해는 4공장 물량을 수주하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오도 대량 생산으로 밀고 나가는 삼성만의 방식이 특이하기도 하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1위 매수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그럴 것이 한 주간 4.5% 올랐습니다만 한 달로 확대해보면 약 10%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대량 매수했으나 기관은 137억 원으로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20년 추정 PER은 75이고 시총 코스피 9위 종목입니다. 주봉 차트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5일선 아래로 내려오고 저번 주와 이번 주 5일선 탈환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셀트리온도 재상승이냐 더 깊은 조정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매출 20%씩 성장하는 고성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기존 제품들로는 힘들고 신제품들이 힘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셀트리온도 고전을 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임상 이상을 종료하고 바로 치료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식약처는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직 완전히 결론 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테슬라의 알론 머스크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 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제동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공매도 재개 이슈가 나오면서 현재 시장에서 압도적 공매도 잔고 1위는 셀트리온이랍니다. 2위부터 5위를 합친 것보다 많은 2조 1,500억 원의 공매도 잔고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공매도가 3월부터 재개될 수도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가 셀트리온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드려 봤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 기관 투자자 매수 종목 볼게요. 기아차,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빅히트, 한미약품 순서로 많이 매수했고요. 기관들은 저번 주와 매수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규모로 매수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빅히트는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대량으로 매수 중이고요. 저번 주 양사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든다고 소개를 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기관도 이번 주 대량 매수했습니다. 기관 2위 매수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한 주간의 약보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17%가 올랐는데요. 외국인은 700억 원 매도하면서 기관과 약간 상반된 행보를 보였고요. 20년 추정 PER이 38.7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20년에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시가총액 5위입니다. 네이버 주봉 차트 보시면 12월 말부터 많이 오르다가 이번 주 약간 숨고르기를 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신고가 상태이고요. 차주 다시 달릴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이평선도 1월 상승으로 정배열로 배치가 되었고요. 이렇게 기관이 사는 이유는 결국 실적이라고 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소개드린 것처럼 인수와 제휴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죠. 작년에 CJ와는 컨텐츠 그리고 물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웹소설 1위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같이 만들면서 K-팝의 온라인 왕국 건설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이버와 신세계 오너가 만났다는 뉴스입니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만난 것이죠. 신세계가 온라인 쪽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시너지를 내려야 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IT 기술과 플랫폼 역량, 그리고 신세계가 가진 상품 소싱과 압도적 구매 역량이 결합되면 쿠팡에 견줄 수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탄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업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관 1위 매수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관의 대량 매수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6% 하락은 했는데요. 외국인이 3,200억 원을 매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1월 한 달 동안 무려 32%나 급등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PER은 아직 8.7입니다. 저는 그동안 현대차만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아차 주봉 차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무서운 차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조금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에 급등이 나온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기아차도 이번 주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기아차의 분기 실적 중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7%가 증가되었다고 하고요. 기아차는 올해 국내에서는 소렌토, 카니발 등의 고수익 RV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차박이 유행하면서 RV 차량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전기차를 출시하여 입지를 다져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아우디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기사가 나왔죠. 기아차는 작년 10월부터 이를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축된 물량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반도체 수급 차질이 길어지면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1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가장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만 너무 사랑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한 주간 약 16%가 올랐는데요.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의 기대감이 벌써부터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지만 한 달 동안 약 12%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은 코스닥 넘사벽 1위인데요. 참고로 2위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이 약 6조 3천억 원이거든요.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는 약 15조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아 보이고요. 저번 주도 5일선 맞고 내려왔고요. 이번 주도 5일선 탈환 실패하고 윗꼬리 음봉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슬슬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조정이 이어질지 한 번 더 5일선 탈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년 연속 50% 이상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소개드린 종목처럼 실적이 기반되면 수급이 따라 들어오는 셈인데요. 특히 20년의 영업이익 실적은 317%나 증가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성장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인 램시마, 트룩시마 등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제품의 깜짝 실적과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이 되면 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레키로나주는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승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중 주목할 만한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올릭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올릭스도 이번 주 약 16% 주가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된 mRNA 기술이 올릭스가 연구 중인 핵심 기술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기간 1위 매수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이죠. 한 주 동안 24% 주가가 올랐고요. 한 달 동안 약 35% 초급등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다르게 외국인은 이번 주 189억 원 매도하였고요. 이른 급등 속에서도 PER이 아직 18.2이므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저번 주부터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이번 주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눌림목만 보여주면 들어가 보고 싶은 차트로 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결국은 실적인데요. 이번 주가 실적 발표하는 주라서 대부분의 뉴스가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02% 늘어난 것도 놀랍지만 순이익이 1388%가 증가된 것은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3% 점유율로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중국도 점점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중국 시장에서 잘만 해준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여러 종목들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도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런 장에는 지키는 투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